바이세스 프라키를 그린다. 여기가 스카풀하고 이거 히모라스라고 있을 때 코라코이드에서 시작해서 나머지가 시작되고 뼈에서 시작해서 뼈에 붙는 게 골격근이에요. 그런데 피부 같은 경우는 오리진은 뼈에서 붙는데 인서션은 피부에 붙죠. 그럼 이렇게 되죠. 스킨. 바로 밑에가 서브큐타니우스 티슈. 그리고 여기는 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리진에서 붙는 부분이 다이렉트로 스킨에 붙어요. 그래서 표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골격근과 피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셜 머슬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는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각각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는 방법은 어렵잖아요. 이거 뽀로 그리는 거 비슷한 건데 동그랗게 그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뽀로 됩니다. 제가 일을 치료하다 보니 이게 많이 써먹은 건데 여기다가 사람 얼굴 그리듯이 눈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입을 그리시면 돼요. 뽀로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붙어있는 근육은 프론탈리스. 프론탈리스는 얼굴을 그러면 앞쪽에서 붙어서 뒤쪽으로 또 여기에 붙는 부분이 높은 부분을 따른 하이스트 루찬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쪽에 붙어있는 뒤통수 붙어가지고 오시피탈리스. 앞쪽에 있는 부분은 프론탈리스. 여기 부분은 근막으로 여기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동감이 없죠. 왜냐하면 진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머슬 스캔들이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 놓고 울려도 몰라요. 이 부분들이. 그럼 여기 있는 근육들은 붙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를 안에 있는 블로우에 붙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얼굴 신경은 근육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주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리진이 붙는 방향 때문에 위에 있는 주름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한번 인상성목까지 이렇게 써보세요. 이 부분이 안쪽에서 붙게 돼요. 여기서 똑같은 부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림그림 가지고 얼굴이 있는 부분이라 눈을 빡 감게 돼요. 눈을 빡 한번 감아보세요. 빡.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인상을 빡 써보세요. 세로 지름이 생겨요. 이거 프로사이로스라고 하는데 입은 조금 복잡해요. 입이 아까 나왔던 그 호문클루스 중에서도 상당히 입이 많아요. 이유가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이렇게 만드는 똑같은 모양을 해가지고 여기 입을 구경근,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거 근육이 있고 또 옆쪽에서 옆으로 입을 옆으로 돌리는 근육 리비우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짧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조개가 형성돼요. 그리고 근육이 밑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는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있어요. 멘탈리우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옆쪽에서 옆으로만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볼근 해가지고 드팔리우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자이고메틱에서 올라오는 것들 해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앵귤라에서 올라가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썩소할 때 이렇게 돼요. 썩소할 때 이 근육이 앵귤라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아니 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전체 좀 보여주고 한번 하나하나 해주세요. 본인이 조금 네. 여기 볼게요. 썩소는 이렇게 그리고 그 힙하는 부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에서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옆쪽으로 되는 근육은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은 땅을 닿기 때문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오세요. 계속 하면 인상이 다 좋아지십니다. 여기는 앵귤라리스. 여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근육들은
다 이 운동에 관련되는 건데, 이 운동에 관련되는 것은 스파이널 코드를 위해서는 알파 모터 이론이 작동을 하지만, 이 운동에 관련되는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페이셜 누클레우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페이셜 누클레우스에서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유가, 하나는 이런 적 있죠? 이렇게 가지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슬픈데도 억지로 웃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이렇게 나뉘어요. 네 그림 많이 그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인슐라 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와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고 이 뒤에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러면 프리마리 모터 에어리 중에서 각각의 이 얼굴에 관련된 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시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중간에 있는 마멜알바니 그 다음에 크게 부풀어오른 여기 삼차신경 그려주시고 그리고 척수 여기가 폰스죠. 그러면 폰스에 있는 이쪽 부분 정도가 페이셜 누클레우스가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나와서 그대로 타고 와서 하나를 교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 빠지고 여기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싱귤레이트 모터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한쪽이 그대로 내려와서 반대쪽에 하고 또 한쪽이 내려와서 여기 부분을 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웃거나 의도적으로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책자 중에 이런 책자가 있어요. 눈은 웃지 않는데 입을 웃는 사람은 조심하라. 이거는 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기 얼굴에 대한 표정만 하고 자기 위에 있는 감정들을 무의식이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 여기는 의식적으로 하는 의식적 운동이고요. 그리고 싱귤레이터 모터 에어리어에서 하는 것들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무의식적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책에서는 핵 상위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슈프라 누클레우스 커넥션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 핵 위에 있는 애들 여기가 하나가 잘릴 경우에 손상을 입을 경우 그리고 여기가 손상을 입을 경우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는 핵 자체 내려온 여기가 손상을 입을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전체 해가지고 눈을 뜨거나 아니면 웃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 한쪽에 대한 것들이 이 부분은 입만 마비가 되고 눈은 주름을 지을 수 있어요. 왜? 싱귤레이트 모터 에어리어가 한쪽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보면 얼굴 자체 중에서도 입 쪽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해서 입 부분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 달라붙고요. 위에 있는 대상에 있는 싱귤레이트에서 오는 것들이 위쪽으로 달라붙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위에는 손상을 당하면 여기만 손상당하니까 입꼬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만 주름은 지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에 있는 싱귤레이트 모터 에어리어와 프리모터 에어리어 둘 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에 주름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대신에 여기가 손상당하면 모두 다 할 수 없죠. 이거를 예전에 허균 한참 나왔을 때 했던 부하나사 벨스팟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러던 거 똑같이 중간에다가 하나를 그리시고 이게 폰스예요. 폰스 그리시고 덩크를 그려줘요. 아니 이게 콜리클로스. 이유가 하나는 페이셜 누클레우스 그리고 바로 위에다가 뇌전 신경
그리고 여기 정도에다 조그맣게 하나 더 보여줘요. 얘가 침샘. 그 얼굴 신경에는 세 가지 게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는 부교감이에요. 이 부교감은 뭐를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침샘들, 눈물샘, 침 이거를 조절하죠. 콧물까지. 그래서 이렇게 눈물, 콧물, 침 이렇게요. 감각은 혀 앞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 솔리타리라는 게 있어요. 솔리타리가 포만 둥치기도 하지만 미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솔리타리 누클레우스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이 붙는 부분을 여기서 오는 것들은 감각은 혀 윗천장과 혀 앞쪽 3분의 2를 담당해요. 윗천장. 그리고 운동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얼굴 표정 근육부라고 하나를 더 해요. 하나가 브랜치를 열어놓는데 서비컬 브랜치를 열어가지고 한번 아래쪽에서 입을 그냥 혀를 한번 움직이면 공중에 떠있는 뼈가 있어요. 이걸 하이워드 본이라고 그러는데 설골이라고 해요. 이 설골에 관련된 혀를 움직이는 근육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하나는 또 그 뒤쪽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에 있는 등자근이라고 해가지고 고막을 조절하거나 하는 긴장을 만드는 등자근에도 쓰이죠. 이렇게 나머지가 쓰이는데 여기서 이걸 그린 이유가 이게 6번이잖아요. 여기서 하는데 얘가 넣을 때 바깥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둔덕이 하나 올라오게 돼요. 이거를 페이시알 폴리플러스 둔덕, 이게 볼록 튀어나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가 벗어 나오고 이 솔리타리가 이걸 솔리타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살리바토리. 살리바라는 게 침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리바토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옆으로 나와요. 얘는 페이셜에 나오고 하나 나오는데 이걸 중간신경, 너버스 인터메디우스라고 해요. 그리고 같이 뻗어가지고 오는 게 감각신경으로 올라가는 솔리타리에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를 메디우스.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부분을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귀를 여기 정도에 그려주세요. 여기 부분은 하나가 여기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섹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만디블라 라우스, 아래쪽은 여기 생각나요? 여기 부분의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거를 스틸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스틸로이드라는 게 귀 밑에 셈이라고 그래요. 스틸로이드 아니 그냥 이하선에서 쓸게요. 귀 밑에 있는 선 브랜드죠.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애는 크고 안에 있는 건 적어요. 이거 사이를 중간에가 뭐냐 스틸로 만디블라 포라멘이라고 구멍이라는 소리죠.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얘가 5개의 가지를 내요. 이 가지가 가장 위쪽에 있게 책에는 프론탈로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템포랄이라고 말이 많아요. 템포랄 축두엽 쪽으로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해서 자이고멘틱.
오, T. 브랜치예요. 브랜치 가지. 신경이 나가다 보면 가까이 가지를 뻗어가 나가는 브랜치 1번, 2번. 그리고 중간에 골 쪽으로 가는 버칼. 브랜치.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만디블. 하악이라는 뜻인데 만디블라 브랜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비칼 부분. 서비칼 브랜치를 나눠요. 이게 운동신경의 가지예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베인도 있고요. 여기 베인이 있고 아트레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하선이니까 파라티드 그랜드가 이하선인데 이하선이니까 얘를 자극하는 순간 뭐가 나요? 덕트가 나와야 돼요. 덕트가 빠져나와가지고 안쪽에 보면 어금니 사이에 침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침이 흘러나요. 이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려볼게요.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하선이 해서 나와가지고 뻗게 돼요. 하나, 그래서 얼굴 쪽에 있는 거, 위에 있는 프론탈리스, 그리고 중간에 자이고메틱과 기타 동력하는 자이고메틱 쪽 가지가 하나 붙고, 볼 쪽에서 하나 붙어요. 그리고 가지가 또 뻗어나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서비칼 쪽으로 붙어요. 그 다음 얘가 그래서 중간에 나오다 보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꺾여요. 근데 꺾이는 게 무릎 모양이 닮았대가지고 제네클로 앵글리온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마 앞쪽에 하나 생기죠. 그리고 중간에가 그레이트, 저기 책에서 보면 큰 바이 노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하나 생기고 이거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두 가지 걸 하나 돼요. 절전, 저로 그래서 한가운데가 하나가 만들게 돼요. 앵글리온을. 그 다음에가 하나를 뻗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눈물샘. 그리고 눈물샘과 있는 점막.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보면 콧물하고 같이 나오는 게 같이 자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밑에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침샘. 밑에 있는 만디블라랑 형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 그리고 여기는 서브 링규널 그랜드. 여기는 혀 밑선, 여기는 만디블라선. 하고 중간은 똑같잖아. 만디블라. 여기를 스틸로 만디블라 갱글리온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고, 그냥 감각신경은 똑같은데 들어간 부분이 혀 앞쪽. 여기 보면 코 밑에 경부계가 있고 꺾이죠. 영두계. 그래서 혀가 밑으로 꺾이게 되는데 내려와가지고 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느냐, 뒤쪽에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셀라무스가 있고, 이 부분들에 가서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솔리타리로 정보가 가게 되죠. 그리고 솔리타리에서 위로 정보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 보내는 부분이 조금 전에 3차 신경에 나왔던 것처럼 센트럴, 포스웨어, 메디아로 간 다음에 위쪽에 콜텍스로 하나 올라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얘가 하나를 어디로 보면 인슐라라고 봅니다. 인슐라 콜텍스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허모. 이게 뭐라냐면 3살 이전에는 주스장애가 바퀴블라에 빠져서 그냥 먹어요. 근데 3살 이후로 가게 되면 먹을 것이냐 먹지 못할 것이냐 결정하게 돼요. 이게 맛에 대한 것들. 뭐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멸로까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이 쥐새끼 같은 거, 이 바퀴벌레 같은 거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이게 맛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주제로 네, 회사 왔습니다. 이 전문가한테 세부도 많이 들어갔는데, 예, 좋아요. 아까 그 눈웃음하고 이웃음,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대상에, 그러니까 싱글러 자이런스가,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런스 전 대상에 관련되는 건 무의식적으로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테레시 피즐은 당연히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안타리오 싱글러 자이런스 ACC 영역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그게 바로 페리오 멤버리안 브레인에서 나왔어요. 고포유동, 진화적으로, 그게 굉장히 초기에 나옵니다. 이래도 잘 생각해보세요. 파페체가 어떻게 되죠? 파페체로, 해마에서 유두체로 가고, 유두체에서 시상전액으로 가고, 시상전액에서 대상회로 가잖아요. 대상회에서 대부분 랩시로 가서 다시 이제 해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파페체라는데, 다시 보죠. 파페체로 속에 대상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전부 다 뭡니까? 변경계잖아요. 림빅 시스템이잖아요. 림빅에서 확 틀어내면 또 우리 거의 한 1, 2억 년 전에 우리 포유동물이 갖고 있던 원시 포유동물이 갖고 있던 감정의 해로를 있어요. 그는 우리 신비들이 지나오기 이전에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의식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식하냐 무의식하냐 이게 누로사이언스 아주 핵심 이야기들인데 의식 수준이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의식이 있고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전문가들 따라서 이걸 의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 수면 때 꿈이 의식일까요? 의식이 아닐까요? 이거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의 전문가는 뭐 의식이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얼구불해 버려요. 자,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의식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지각적 의식 이런 얘기 했는데 자, 의식은 아는 거잖아요. 뭘 아는 거야? 누구사에서 진짜 재밌는 걸 만나합니다. 의식입니다. 예, 저는 요즘도 소수가 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아닌 상태가 우리 대부분입니다. 그거 아닌 상태에 있을 수 있죠. 뭐 대부분 사람들 저 오늘 보니까 지하철에서 핸드폰 쓰는 거 나왔대요. 다음에 쭉 했는데 핸드폰 쓰는 사람 쭉 했는데 10.4% 사람만이 멍하게 이렇게 있대요. 아무도 안 하고. 시사에서 났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지하철 무슨 노선을 타고 수백 명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근데 40% 이상의 핸드폰을 하고 이거 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궁금했던 건 저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핸드폰을 시계용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고 저는 타면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멍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아무도 신문을 보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을 내가 하는 카운트에 보는데 그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건 반 이상 졸고 있지. 근데 졸고 있지도 않고 또렷하게 해갖고 아무도 아는 사람을 카운트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 사람이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 이걸 핸드폰을 스마트폰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의식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무의식이에요. 그건 잘해야 돼요. 그거 하는 순간에 의식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들 거예요. 근데 자주 그 비유 드리는 게 저 책에도 이야기했죠. 전신 묶고 직장 동료하고 봄날에 산책을 얘기하고 있을 때 대학을 하면서 갈 때 의식적이냐 아니냐, 의식이냐 아니냐, 그건 의식이 아닙니다. 언제 의식이냐 하면 가다가 먹여갖고 계단을 못 보고 대학하다 욱 이렇게 하잖아요. 돌뿌리 툭 걸리잖아요. 욱 이럴 때 이때 의식이에요. 네. 대부분 사람은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관점에서 그런 꿈은 의식이니까 의식이 아닌 거예요. 재밌어요. 네. 일단 보세요. 의식이냐 의식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피지컬하게. 피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새로운 피지컬 장르가 많아요. 아까 1차 이쪽 1차 시각도 피지컬이잖아요. 1차 시각이 의식인가 의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 아니에요. 저거 언제까지 가냐면 50ms 중간 1차 피지컬 하거든요. 전적으로 몰라요. 의식 안 돼요. 시간적으로 의식이 되려면 적어도 100ms, 0.1초 이후로 키우려야 돼요. 우리가 사과를 보고 쭉 팔을 내릴 때까지가 4분의 1초쯤 걸리는데 의식되면 150ms 좀 지나야 돼요. 그전에도 밀세컨드로 다 일어나지만 거의 전적으로 의식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1차 영역들은 의식화되지 않을까요? 1차 체감은 알아요, 대신. 근데 1차 청각은 전적으로 의식화 안 돼요.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그거에 할당된 피질의 양입니다. 피질의 면적이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소면은 뉴런이 몇 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10만 개 뉴런이 가담하면 의식화 안 된다 했을 때 1000만 개 가담하면 의식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벨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누르자. 한 가지 분명한 건 가담하는 누르의 숫자가 많아야 의식화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 데서 가담하는 게 이거 대중으로 했어. 했는데 중요한 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두 번째 조건은 동시에 해줘야 된다. 여러 피질 영역이 동시에 동작하면 의식화되고 자, 내수면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해요. 내수면이 1차, 2차 시작하죠. 이거 이쪽에 쭉 하죠. 많은 능력한테 동시성이 보장이 안 돼요. 자, 근데 동시성은 누가 만들어주죠? 타이밍. 타이밍은 누가 만들어주죠? 예, 전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운동 타이밍하고 다릅니다. 운동 타이밍 소리 해주지만 이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 해갖고 장기 기억을 링크해주면 종합센터는 프리프론탈 코텍스 있어요. 근데 내수면이 플로코텍스가 플로우 꼬여져 있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동시성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아니었죠. 내 주민이 일어나면 의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시성에서 깨지는 거예요. 피지를 많이 쓰는데 동시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지를 많이 쓰고 동시성을 하려면 동시성을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는 전략적으로 프리프론탈에서 해주고 장기 기억을 대규모로 링크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동시성을 보장해주는데 장기 기억을 여러 군데 걸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센터에서 시간에 맞춰갖고 타이밍 맞춰주는 거는 프리프론탈. 두 가지 거예요. 프리프론탈 동작해주고 여러 피 동작해줄 때 의식하게 동시에. 근데 자, 한 가지疑問하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미소 짓는 거가 그거하고 본능적으로 짓는 게 우리가 믿으면 본능적으로 하면 더 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탑다운 더 넓게 보면요. 사회적인데도 손을 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 피지를 더 많이 써요. 더 많이 쓰고 그거는 더 고급 기능이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속에 거짓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만약 하얀 거짓말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인디언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체 정보를 놓고 우리 브레인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당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엔 무의식보다 의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지금 본 논문을 보냐면 지금까지는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여기서 좀 공부해보면 그거 아니라는 걸 느껴요. 왜? 보세요. 의식이 브레인 피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더 장악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의식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의식이 무의식한테 영향을 미쳐요. 의식은 별걸 넣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누군의 덩어리가 적어요. 예, 모임 숫자가 적어요. 예. 의식은 가는 의식들이 또 언제요? 가장 의식이에요. 예. 황홀한 느낌, 숭고한 느낌, 예술품을 감상할 때 느낌, 그 다음에 화가 펑 났을 때. 의식은 뭐냐면 느낌이 의식을 가장 많이 쓸 때요. 그래서 아까 그 뒤에 가만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느낌은, 감정은 뇌에 동원을 있는 상태입니다. 내 피를 전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이에요. 지금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프로이드의 억압된 욕망,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깡그리 박살난 이론이에요. 정반대예요. 프로이드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분출 루트로 봤는데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의식이 더 중요해요. 의식이 체험에 지나게 왔고 체험에 지나게 왔는데 피 전체를 쓰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식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여기 판을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초월의식에 가면 초월현상에 가면 명확해집니다. 네. 초월현상은 전적으로 전전두엽의 명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 안욕가라, 산락산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그 종교적 그런 강력한 의지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의지력은 어디서 나옵니다. 전전두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디자이어, 의지력은 전적으로 전전두엽 산업입니다. 전전두엽이 갖는 목적 지향적 의지력이 나머지 그 밑에 무의식 기관을 트리거를 해줘요. 반대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초월 현상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그거예요. 우리 그런 무의식을 너무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고 대단한 가지 썼는데 아무도 아닌 무의식은 의식화되지 않는 소규모의 브레인 프로세스를 무의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됐죠? 네.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